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처럼 느껴지고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꿈은 단순한 잠자리에서의 영상이 아니라 마음과 업, 그리고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아직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감정이나 갈등을 깨닫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업과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선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와 오해, 악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꿈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현실과 다른 상징과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나타나므로 듣는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서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진은 평소 꿈을 꾸면 친구나 동료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동료가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를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자신이 실제로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했고 그 이후로 서진과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꿈을 단순히 재미나 흥미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말이 만든 업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과 업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정어와 망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어란 진실되고 유익하며 선한 말로써 사람과 자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망어는 사실이 아니거나 해로운 말, 불필요한 말,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로 정의됩니다. 꿈을 말할 때 의도와 방법에 따라 정어가 될 수도 있고 망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솔직하게 나누어 상대방에게 도움이나 격려를 줄 수 있다면 정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꿈은 개인적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망어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두려움, 집착, 분노, 기쁨 등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시험을 망치는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그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꿈에서 느낀 불안과 압박이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꿈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마음의 경향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꿈을 있는 그대로 사실처럼 전달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내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진과 같은 사람도 꿈을 일기장에 적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 감정의 흐름,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남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망어와 악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명상이나 참회와 같은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꿈은 상징과 감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친구는 자신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관계에 긴장을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꿈을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면에서 관찰하고 수행의 자료로 삼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꿈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꿈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욕망, 두려움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실과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꿈에 집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적 반응이나 말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꿈을 관찰하며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바로 자기 인식과 정신적 성숙을 향한 수행과 연결됩니다. 꿈과 말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업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의미를 과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망어가 생기고 이는 나쁜 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말하지 않고 내면에서 관찰하는 것은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다루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개인적인 경험이며 때로는 수행의 자료로 삼아 내면의 성찰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꾼 꿈을 솔직하게 바라보다 그것이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며
필요하다면 명상이나 참회, 일기 작성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을 보호하고 선업을 쌓는 중요한 수행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진의 사례를 돌아보면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발생한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차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꿈과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태도는 모든 수행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평화를 이루는 길로 이어집니다. 말은 인간관계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연결하고 때로는 삶의 흐름과 업의 방향까지 결정짓습니다. 불교에서 말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선업과 악업의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꿈과 관련된 말은 일반적인 일상 대화와 달리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과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 즉 망언은 예상치 못한 상처와 갈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업으로 남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망언란 무엇일까요? 망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말, 혹은 거짓과 허세로 가득 찬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과 같지만 그 범위를 조금 넓게 보아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망언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본 경험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반영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호는 꿈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망언을 경험했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꿈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친구들에게 공유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꿈을 이야기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망언을 만들고 관계의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는 망언가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망언가 나쁜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은 업을 생성하는 행위이며 망언은 악업을 쌓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 말과 생각이 쌓여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힘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꿈과 관련된 망언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친구는 상처를 받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동시에 꿈을 이야기한 사람도 죄책감, 불안, 오해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과 부정적 업을 쌓게 됩니다. 망언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을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서진과 민호의 사례를 돌아보면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꿈을 공유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꿈을 일기장에 기록하거나 명상 중에 떠올리면서 내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꿈을 이야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망언을 예방하고 관계를 보호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망언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싶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꿈을 과장하거나 이야기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망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속 욕망이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자각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생기는 욕망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또한 망언은 종종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꿈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민호의 동료는 꿈을 이야기한 이후 민호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하나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꿈과 관련된 망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말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내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언의 해로움은 단순히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 발생한 망언은 자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꿈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투영하거나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는 마음의 번뇌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악업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꿈을 안전하게 다루고 망언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지우라는 사람은 친구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동정과 걱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꿈에서 본 내용이 실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이후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며 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망어로 인한 관계 문제와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망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잠시 멈추고 말의 결과를 예상하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셋째, 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실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꿈과 관련된 망어를 최소화하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망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대화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평가, 비난, 과장된 이야기, 거짓말 등은 모두 망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다루는 과정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망어의 해로움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꿈을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과 성찰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꿈을 내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며 말과 마음을 신중하게 다루는 과정은 곧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꿈과 관련된 경험이 단순한 이야기나 흥미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성찰과 수행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업을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선업과 악업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선업과 악업은 단순히 행동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꿈과 관련된 말을 다룰 때는 말의 힘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로 인한 선업이란 무엇일까요? 선업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생깁니다. 말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 선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이 친구를 도와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친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말 자체가 선업이 됩니다. 이러한 선업은 단순히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 지우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걱정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지우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둘 사이의 신뢰와 우정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고 선업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말로 인한 악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통해 생깁니다. 악업은 주로 거짓말, 비방, 질투, 과장된 이야기 등에서 비롯됩니다. 꿈과 관련된 말에서도 이러한 악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동료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과장하여 흥미거리로 삼는다면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관계에 긴장이 생깁니다. 동시에 이야기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불안, 질투, 죄책감 등으로 인해 악업을 쌓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동료는 자신이 실제로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고 민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마음에도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악업이 의도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말로 인한 선업과 악업의 차이는 귀도와 명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의 의도가 타인을 돕고 배려하며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면 선업이 되고 의도가 질투, 경쟁심, 분노 혹은 단순한 흥미를 위한 것이라면 악업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 악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꿈과 관련된 말은 현실과 상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을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선업과 악업은 단기적인 결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마음의 상태와 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업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는 반복될수록 선업을 강화하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악업은 마음속 번뇌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힘을 항상 자각하고 꿈을 다룰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우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녀는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지만 자신과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꿈을 내면에서 정리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마음속으로 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는 말로 인한 악업을 예방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선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선업과 악업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면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전달하면 선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말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현수라는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고, 처음에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느낀 감정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정을 내면에서 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는 말로 인한 악업을 예방하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업과 악업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반복적 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말 하나하나가 쌓여 큰 업을 형성합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한 번의 선택이 선업이나 악업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과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꿈을 다루는 방법을 습관화하여 말로 인한 악업을 예방하고 선업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과 관련된 선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평화와 지혜를 가져옵니다. 꿈을 관찰하고 내면에서 정리하며 필요하다면 명상이나 일기 기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면 우리는 꿈에서 나타난 감정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업은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남기고 반복될수록 마음속 번뇌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로 인한 선업과 악업은 우리의 의도, 표현 방식,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다룰 때는 그 힘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꿈을 내면에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꿈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수행과 성찰의 귀중한 자료가 되며 말로 인한 선업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지우, 민호, 현수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선업과 악업의 실제적인 영향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다루면서 말로 인한 악업을 예방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일상 속에서 말과 마음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꿈은 단순히 잠자리에서 나타나는 영상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우리의 마음 상태와 내면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로 봅니다. 우리가 꿈에서 보는 장면,
느끼는 감정, 등장인물의 행동 등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정신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꿈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욕망, 두려움, 분노, 기쁨, 집착과 같은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현수는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처음에는 꿈이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되돌아보니 실제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경쟁심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히 외부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꿈이 마음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불안, 공포, 화, 집착 등의 감정은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지우는 꿈에서 자신이 발표를 망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꿈을 분석해보니 그녀는 실제로 발표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을 내면에서 반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준비와 마음가짐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꿈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마음의 습관과 패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을 보지만 이는 실제로 자신의 마음속 욕망, 두려움, 기대 등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라는 사람은 꿈에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자신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난 후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책임감 부족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어 성찰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수행을 권장합니다. 꿈은 현실과 다르지만 마음의 경향과 성향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불안이나 분노가 나타난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마음이 쉽게 동요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수와 지우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꿈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사건을 내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그저 재미있거나 신기한 경험으로만 여기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점차 꿈을 기록하고 명상을 통해 분석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망언을 피하고 선업을 쌓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꿈이 마음을 반영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꿈을 단순히 외부 사건의 재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꿈속에서 불쾌한 상황이나 갈등이 나타날 때 이를 통해 자신의 욕심, 집착, 질투, 분노 등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마음을 정화하고 수행을 심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 다은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단순한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분석해보니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은은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성찰하며 명상과 자기 대화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은은 깨어있는 삶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꿈에서 나타난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선업을 쌓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꿈은 또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우가 꿈에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본다면 이는 실제로 그녀가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자신감 부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명상이나 자기 관찰을 통해 다스리면 우리는 현실에서도 감정과 관계를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꿈을 마음의 거울로 보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의 의식적 통제가 제한되므로 무의식적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패턴과 습관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행과 자기 성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서진은 꿈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았고, 처음에는 단순한 꿈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조급함과 참을성 부족, 불안감이 꿈을 통해 드러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꿈을 단순한 경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위기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호가 꿈에서 동료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민호가 동료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과 경쟁심,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조절하면 현실에서도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꿈을 마음의 거울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결국 자기 성찰과 수행의 핵심 과정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감정, 사건, 인물, 상징 등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마음을 바로잡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고 수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은, 현수, 지우, 서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꿈이 마음을 반영하는 방식과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을 내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며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면 꿈은 단순한 잠자리의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귀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며 동시에 수행과 자기 성찰을 돕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업을 만들고 마음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꿈처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예상치 못한 오해, 상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꿈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악업을 피하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의 위험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본 사건이나 사람의 행동은 현실과 다르며 주관적 감정과 상징이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직장인 소연은 꿈에서 상사가 자신을 꾸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상사는 자신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꿈을 이야기하면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꿈속 사건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민호의 사례를 보면 그는 꿈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재미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실제 사건으로 연결짓게 되었고 동료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민호 자신도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마음이 불편해졌고, 결과적으로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부담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셋째, 꿈을 이야기하면 망언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망언은 악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될수록 마음속 번뇌와 관계의 문제를 쌓게 됩니다. 서울의 직장인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본 후 이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정리함으로써 망언을 만들지 않고 선업을 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넷째, 꿈을 말하는 것은 자기 성찰과 수행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꿈을 외부의 흥미로운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꿈이 주는 내면의 메시지와 성찰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전환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 두려움 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꿈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즉시 외부로 표출하면 마음의 욕망과 집착을 강화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망과 집착을 자각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서울의 직장인 현수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질투를 인정하고 정화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경쟁심과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속 장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거나 상대방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이 친구보다 더 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불쾌감이나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고 나아가 말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업을 남깁니다. 따라서 꿈은 내면에서 성찰하고 기록하며 외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꿈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은 종종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 집착을 반영합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노출하게 되며 타인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꿈을 내면에서 처리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수행과 자기 성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꿈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혼란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연이 꿈에서 상사가 자신을 혼내는 장면을 이야기하면 상사는 자신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홉째, 꿈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악업을 예방하고 선업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망어가 생기고 이는 악업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면 우리는 선업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꿈을 통한 성찰과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선업으로 향하게 하며 말로 인한 악업을 피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실제 사례로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에서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꿈에서 나타난 경험을 자기 성찰과 수행의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선업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꿈은 내면의 심리와 감정을 반영하는 도구이며 이를 외부로 전달할 경우 오해, 갈등, 망어, 악업, 불필요한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면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수행과 자기 성찰을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사례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내면에서 다루고 기록하며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꿈은 단순한 잠자리의 경험이 아니라 삶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선업을 쌓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신호이자 마음을 성찰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해와 갈등, 악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안전하게 다루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지족, 만족함을 아는 마음, 과학 정어, 바른 말을 통해 꿈을 다루고 말과 마음에서 생기는 악업을 예방하는 수행을 권장합니다. 먼저 트라이티우시, 즉 지족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족은 단순히 물질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현재 상태에 감사하고 욕심과 집착을 줄이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종종 꿈속 장면이나 사건에 집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욕망은 망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음의 번뇌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꿈을 관찰하고 그것을 내면에서 정리하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서진은 트라이티우시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싶은 충동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꿈을 내면에서 분석하고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꿈을 외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악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티우시를 실천하면 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증가합니다.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도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마음의 욕심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망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꿈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상징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선업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체낸고, 즉 바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말은 진실되고 유익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꿈과 관련하여 바른 말을 실천하는 방법은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하며 악업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직장인 지우는 첸엔고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이를 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바른 말을 실천하며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악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를 함께 실천하면 우리는 꿈을 안전하게 다루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불안이나 분노가 나타났을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면에서 관찰하며 마음속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동시에 바른 말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망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꿈을 단순한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 현수도 와를 통해 꿈을 다루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에서 분석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욕심과 질투를 내려놓고 바른 마음으로 꿈을 기록하고 성찰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의 실천은 또한 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상징, 인물, 사건, 감정을 내면에서 분석하고 기록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정화하며 삶에서 보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다은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와를 실천하면서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집착, 경쟁심을 인식하고 욕망과 질투를 내려놓으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은은 꿈을 단순한 경험이 아닌 수행과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를 통한 꿈 다루기는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실천 가능합니다. 꿈에서 나타난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꿈을 단순히 이야기나 흥미로 끝내지 않고 수행과 자기 성찰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서진, 지우, 현수, 다은은 모두를 통해 꿈을 다루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며 욕심과 질투, 불안 등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꿈에서 나타난 사건과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를 실천하는 것은 꿈을 안전하게 다루고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내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으로 꿈을 다루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꿈을 단순한 경험이 아닌 수행과 자기 성찰의 귀중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꿈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꿈을 외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수행의 핵심 과정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지우는 처음에는 꿈을 단순한 재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악몽과 꿈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우는 먼저 꿈 일기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기록할 때 단순히 꿈의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느낀 감정,
등장인물, 사건의 순서, 그리고 꿈을 꾸기 전후의 자신의 감정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꿈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객관성과 성찰적 태도입니다. 꿈을 기록할 때 우리는 꿈속 사건을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장면을 동료가 실제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관점으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편견과 감정을 배제하고 꿈속 사건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호는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질투, 경쟁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명상과 자기 성찰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기록한 후에는 내면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꿈을 내면에서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내 마음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꿈속 장면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 반영하는 심리적 상태와 감정, 욕망, 두려움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쟁심이 꿈속에서 투영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현수는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이를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면서 자신의 질투와 불안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꿈의 사건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는 꿈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업을 쌓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꿈과 현실의 연결고리 찾기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감정이나 사건이 현실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다은은 꿈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현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압박감, 불안, 경쟁심과 연결지어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꿈에서 나타난 감정을 현실에서 더 현명하게 다루는 데 도움을 주며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길로 이어집니다. 또한 꿈을 분석할 때는 감정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속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서 느낀 감정이 핵심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느낀 두려움과 슬픔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한 불안과 상처를 발견하고
이를 명상과 자기 관찰로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 사건보다 감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은 내면 성찰과 마음 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반복되는 패턴 관찰입니다. 꿈은 종종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반복은 마음속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서진은 꿈에서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꿈을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조급함과 참을성 부족, 불안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자기 성찰과 수행의 연습으로도 이어집니다. 꿈을 단순히 재미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우, 민호, 현수, 다은, 서진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욕심, 집착, 불안, 질투 등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선업을 쌓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기록하고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화입니다. 꿈은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반복적 기록과 분석을 통해 점차 마음의 상태와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감정과 사건을 분석하며 내면에서 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능력을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단순히 잠자리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수행의 핵심 과정입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고 현실과 연결시켜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꿈을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삶과 수행의 귀중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중요한 신호이자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도구입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통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다스리며 선업을 쌓는 수행을 권장합니다.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하면 우리는 잠재된 감정과 욕망, 불안, 집착 등을 이해하고 정화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꿈을 명상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꿈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사건을 명상 속에서 다시 떠올리고 관찰하면 우리는 꿈에서 드러난 내면의 패턴과 심리적 상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이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 속에서 다시 떠올리며 관찰했습니다. 지우는 꿈속에서 느낀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명상 속에서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며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꿈속 감정 인식입니다. 꿈에서 나타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서 느낀 감정입니다. 꿈에서 화, 질투, 두려움, 집착 등을 느꼈다면 이를 명상과 자기 관찰 속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느낀 질투와 불안을 기록하고 명상을 통해 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꿈과 현실의 연결 이해입니다. 꿈속 감정과 사건이 현실에서 어떤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지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경쟁심과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면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자리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성찰과 마음 정화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정화와 통제 연습입니다. 꿈속에서 드러난 감정을 명상 속에서 관찰한 후 이를 통제하고 정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인 다은은 꿈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분노와 불안을 인식하고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꿈속에서 나타난 감정이 현실에서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꿈속 상징과 패턴 분석입니다. 반복되는 꿈,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나는 꿈은 마음속 습관과 집착,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서진은 꿈에서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분석하여 내면 깊이 자리한 조급함과 참을성 부족, 불안감을 발견하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이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자기 이해와 마음 정화, 선업 쌓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꿈 기록과 명상의 통합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한 내용을 명상 속에서 다시 떠올리며 관찰합니다. 꿈 일기와 명상을 함께 활용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통제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우와 현수는 꿈 기록과 명상을 통합함으로써 꿈에서 나타난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꿈에서 배운 깨달음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감정과 사건을 관찰하고 성찰한 후 현실 생활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느낀 질투와 경쟁심을 인식한 후 현실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경쟁심이 발동할 때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꿈에서 배운 교훈을 현실 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단계는 선업과 악업을 인식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하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선업과 악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고 정화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과 행동이 보다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8번째 단계는 꿈을 통해 내면 성숙과 마음의 평화 달성입니다.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하면 반복적인 욕심, 질투, 불안, 집착 등 마음의 번뇌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다은과 서진은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달성하고 자기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꿈을 단순한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삶 전체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수행으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할 때는 꾸준한 연습과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고 명상 속에서 관찰하며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선업을 쌓으며 악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잠자리의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 성찰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꿈속 감정을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둘째, 꿈과 현실의 연결을 이해합니다. 셋째, 감정을 정화하고 통제하는 연습을 합니다. 넷째, 꿈속 상징과 패턴을 분석합니다. 다섯째, 꿈 기록과 명상을 통합합니다. 여섯째, 깨달음을 현실 생활에 적용합니다. 일곱째, 선업과 악업을 인식하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여덟째, 내면 성숙과 마음의 평화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자리 경험이 아닌 삶과 수행을 풍부하게 하는 귀중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업, 카어머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이 마음과 업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가 꿈의 내용과 질, 그리고 꿈에서 느끼는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과 자기 성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과 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업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진실되고 유익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을 하면 선업을 쌓고, 거짓되거나 해로운 말을 하면 악업을 쌓게 됩니다. 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이 꿈속 사건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는데, 이는 현실에서 지우가 친구들과 경쟁심과 질투를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우가 이러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망언을 만든다면 이는 꿈과 현실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동과 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특히 욕심, 집착, 분노, 질투와 관련된 행동은 꿈속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민호는 현실에서 동료를 질투하며 마음속으로 경쟁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꿈에서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고, 이는 그의 내면 행동과 욕망이 꿈속에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민호는 이를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며 감정을 정화하고 행동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꿈속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업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꿈을 자기 성찰과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직장인 다은은 꿈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이를 기록하고 명상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선업을 쌓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꿈속 감정과 사고는 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쌓은 선업과 악업이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서진은 꿈에서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는데 이는 과거 자신의 불필요한 분노와 질투가 꿈속에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를 분석하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악업이 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선업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업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말과 행동의 자각입니다. 꿈속 사건이 단순히 외부 현실의 반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업의 산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를 자신의 행동과 마음 상태와 연결지어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와 경쟁심, 불안을 인식하고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꿈속 감정이 현실에서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지우와 다은은 꿈과 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성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꿈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현실에서도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선업을 쌓으며 악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통한 업의 이해는 내면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꿈속 사건과 감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 집착, 분노, 질투 등 마음속 번뇌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꿈속에서 경험한 감정을 명상과 성찰로 다스리면 현실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마음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평화와 자기 성숙을 가져오며 선업을 강화하는 길로 연결됩니다. 꿈과 업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복되는 꿈과 패턴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꿈은 내면 깊이 자리한 욕심, 집착, 두려움, 불안을 나타내며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업과 연결됩니다. 직장인 서진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를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면 우리는 내면의 패턴을 인식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꿈과 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상과 자기 성찰에 적용하는 과정은 선업을 강화하고 악업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꿈속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이를 현실에서의 행동과 연결하여 성찰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업을 관리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우, 다은, 현수, 서진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꿈과 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마음 정화와 자기 성찰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업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은 말과 행동이 내면과 꿈을 통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꿈속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면을 정화하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과 업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앞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의 실천, 꿈 기록과 내면 분석, 명상과 자기 성찰 도구로의 활용, 그리고 꿈과 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꿈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최종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는 습관화입니다. 꿈을 기록할 때는 단순히 꿈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느낀 감정,
등장인물, 사건의 순서, 그리고 꿈을 꾸기 전후의 마음 상태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지우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를 단순한 재미로 여기는 대신 꿈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꿈속 감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와 욕심, 집착,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명상 실천입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을 명상 속에서 다시 떠올리고 관찰하며 이를 통제하고 정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꿈에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이를 명상 속에서 다시 떠올리며 질투와 불안을 인식하고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꿈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이 현실에서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꿈과 현실의 연결 이해입니다. 꿈속 사건과 감정이 현실에서 느끼는 욕망, 집착, 불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색합니다.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동료가 자신을 방해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를 현실에서 느끼는 경쟁심과 인정 욕구와 연결지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호는 꿈을 단순한 경험이 아닌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선업을 쌓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꿈속 패턴과 상징 분석입니다. 반복되는 꿈, 특정 인물과 사건의 반복, 감정의 반복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심, 집착, 불안,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직장인 서진은 꿈에서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꿈을 분석하고 내면 깊이 자리한 조급함과 불안을 발견하며 이를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지속, 실천입니다. 꿈속에서 느낀 감정을 내려놓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우와 다은은 꿈에서 질투, 분노, 불안을 느꼈지만 이를 내려놓고 감사와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선업을 쌓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티우 씨의 실천은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고 망어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바른 말, 실천입니다. 꿈에서 느낀 사건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꿈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내면에서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바른 말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악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꿈을 통한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배운 감정 통제와 마음 정화 방법을 현실에서도 활용하면
우리는 선업을 강화하고 악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민호는 꿈에서 느낀 질투와 경쟁심을 명상과 자기 관찰로 다스린 후 현실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 방법은 반복적인 꿈을 관찰하며 마음 패턴 이해입니다. 반복되는 꿈은 마음속 습관과 번뇌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직장인 서진은 반복되는 꿈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불안, 조급함, 참을성 부족 등을 이해하고 명상과 성찰로 이를 조절했습니다. 반복되는 꿈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9번째 방법은 선업과 악업 인식입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 상태가 선업과 악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우와 다은은 꿈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고 정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최종 실천의 핵심은 꾸준한 습관화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분석하며 명상과 성찰로 감정을 정화하고 현실 생활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자리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귀중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지우, 현수, 민호, 다은, 서진 사례를 종합하면 꿈을 통한 수행은 마음 정화, 자기 성찰, 선업 쌓기, 악업 예방이라는 4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통한 마음 정화와 선업 쌓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관찰한다. 둘째, 꿈속 감정을 명상 속에서 성찰하고 정화한다. 셋째, 꿈과 현실의 연결을 이해하여 마음과 행동을 조절한다. 넷째, 꿈속 패턴과 상징을 분석한다. 다섯째, 실천으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한다. 여섯째, 실천으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한다. 일곱째, 꿈을 통한 깨달음을 현실에 적용한다. 여덟째, 반복적인 꿈을 관찰하며 마음의 패턴을 이해한다. 아홉째, 선업과 악업을 인식하고 마음을 정화한다. 열째, 모든 과정을 습관화하여 꾸준히 실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자리 경험에서 벗어나 삶의 수행과 자기 성찰을 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귀중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꿈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선업을 쌓고 악업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배운 교훈과 성찰은 현실과 수행 모두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최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